따끈따끈한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 아뜨북입니다. 몸도 마음도 집콕으로 지쳐있을 때일수록 건강을 챙기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건강에 관련한 신간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식사가 잘못되었습니다 실천편은 우리가 가진 잘못된 식사 상식을 알려줍니다. 잘못된 식사 상식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들어가 보시죠. 저탄고지 식사로 지방이 나쁘다는 인식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을 먹으면 살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사실 살찌는 것과 저지방은 별 관계가 없대요. 지방은 많이 먹어도 장에서 100% 흡수되지 않고 변으로 나오거든요. 대신 과학자들은 지방보다 당질이 비만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빼면 나오는 게 당질인데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당질이 많아지고 잉여당질은 몸속에 지방으로 쌓여요. 당질이 몸에 들어오면 혈당이 올라가고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반대로 혈당이 내려가면 졸리고 두통이 생기는 등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뇌는 기분을 좋게 하려고 자꾸 당질을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요. 반복해서 당질을 먹다 보면 당질 중독에 빠지고 렙틴이라는 포만감 호르몬이 효과가 없어지면서 끊임없이 먹게 돼요. 밥 먹었는데 또 빵이 먹고 싶다거나 식사하고 나서 계속 단 걸 찾는 분이라면 당질 중독을 의심해보세요. 제가 계속 먹는 건 의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다 당질 탓이야. 단백질은 과연 늘 몸에 좋은 걸까요?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조심하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단백질이 몸 안에 들어오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서 몸의 조직을 만드는데요. 남은 아미노산은 신장이 걸러낸 다음 소변으로 배출돼요.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한꺼번에 많은 단백질이 들어오겠죠? 신장은 갑자기 일해야 되니까 압력이 높아지고 높은 압력이 계속되면 만성 심장병이 올 수 있어요.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정제되지 않은 곡물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통곡물 빵이라도 겉에만 통곡물이고 안은 정제된 밀가루일 뿐일 때가 많아요. 시리얼도 애써 통곡물로 만들었지만 당분을 잔뜩 첨가했다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기까지가 주의해야 할 점이라면 좋은 식습관도 몇 개 소개해 볼게요. 빵을 먹을 때 버터를 발라 먹는 게 오히려 더 좋다니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버터를 바르면 빵만 먹는 것보다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동안 죄책감 느끼며 먹었다면 이제 버터 잘잘 발라서 행복하게 먹어봐요. 밥의 민족은 밥 없이는 못 살죠. 하지만 밥은 탄수화물이라 혈당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식이섬유나 단백질이 중요한데요. 같이 먹으면 장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공복에 밥을 먼저 먹기보다 단백질 반찬을 먹고 밥을 먹는 습관만으로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니 괜찮은데요? 책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고기와 가공육을 많이 먹을수록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대요. 대장암이 걱정된다면 생선과 닭고기, 돼지고기, 콩 위주로 먹고 소고기는 피하는 게 좋아요. 매일 하는 식사, 좋은 습관을 들이면 그만큼 건강에도 좋겠죠?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단에 관심이 있다면 맛있게 살 빠지는 고단백 저탄수화물 레시피를 추천해요. 저탄고지로 살을 뺐던 저자가 구하기 쉬운 식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고단백 식단을 만드는지 설명해요. 직접 고단백 식사에 도전해봐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레시피 책을 가지고 시도해보세요.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35세였다는데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 중요한 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일 텐데요. 무병장수를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과학 전문 기자이자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을 쓴 마르타 자라스카는 어떤 영양제가 좋을지 검색할 시간에 차라리 옆집 가서 이웃과 눈을 한 번 더 마주치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싶겠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때는 1960년 펜실베니아 중부에 있는 로제토는 특별할 게 없는 인구 2,000명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하지만 17년간 로제토에서 일한 펠컨 박사는 이 마을에 심장병을 앓는 젊은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마을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특별하지도 않고 심지어 기름진 음식과 독한 술을 즐겼는데도 말이죠. 몇 년에 걸친 연구 끝에 발견한 답은 간단했어요. 바로 남다른 사회성. 이민자 마을이었던 로제토 사람들은 이웃 지역과 어울리기 힘들었고 마을 사람들끼리 잘 뭉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로제토 사람들은 스포츠클럽, 낚시클럽 등 22개나 되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며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상적인 활동인데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니 신기하죠? 실제로 한 연구 결과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사망 위험도가 32%까지 줄어든다고 해요. 자원봉사는 22%, 폭넓은 사회관계망을 유지하면 45%까지 낮아지고
느껴지죠. 운동이 사망 위험도를 최대 33%까지 낮춘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람들과 자주 교류하는 일이 꾸준한 운동과 맞먹는 효과를 낸다는 거죠. 사회적 활동을 하면 신뢰를 높이는 옥시토신, 의욕을 돋구는 도파민,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주거든요. 할머니들끼리 오손도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통계적으로 할머니들의 기대 수명이 높은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요? 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뿐 아니라 내향적인 사람이나 1인 가구의 건강법도 책에 나와 있으니까 직접 확인해 보세요. 건강하게 늙어가는 데 관심이 있다면 다이애나 애슐의 어떻게 늙을까를 읽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저자는 세계적인 작가를 발굴하고 작품을 다듬었던 전설적인 편집자였어요. 젊음에 관한 책은 많아도 노년에 관한 책은 별로 없다는 생각에 90세에 쓴 회고록이에요. 특히 70세 이후 성과 사랑, 운전,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주제를 풀어놓아서 늙은 이후의 삶을 대리 체험해 볼 수 있어요. 전설적인 편집자답게 문장도 잘 써놔서 솔솔을 익히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책 소개 어땠나요? 궁금한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